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9월 17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사항으로는 여전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발 부동산 붕괴, 그리고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국가,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리스트에서 해외 국가 인덱스 ETF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완전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최근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는 투자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 ETF 리스트에 멕시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유로, 그러니까 유로스타, 유럽, 필리핀, 이런 쪽, 베트남,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는 ETF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그게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로는 전 세계 국가에 펼쳐져서 투자를 하고 있다. 대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n분의 1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 국가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다. 평균적으로 모두 다 n분의 1로 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국가에서 특출나게 상승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n분의 1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비중 조절이 투자의 핵심이다. 제가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100% 알고 있다. 60%라도 알고 있다. 반 이상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기업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개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내가 판단할 뿐이지 내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택하는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아, 삼성전자가 오른대? 한국전력이 오른대? 셀트리온이 오른대? 이렇게 그게 오르냐 안 오르냐에 대해서 선택하면서 투자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대응하는 투자입니다. 모른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천재적으로 그런 감각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서 정말 개인의 능력이 진짜 특출나지 않은 이상 머릿속에 막 지금 일어나는 시황이나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막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이를 접을 때 우편 봉투를 접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안 보고도 막 접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선택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진작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도 항상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 왔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데 남의 말을 100% 믿고 투자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골고루 분配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골고루 하느냐? 미국 투자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한국의 인덱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두세 종목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지구가 공통적으로 상승한다. 공통적으로 발달한다. 대한민국에서 ETF로 인덱스 지수를 살 수 있는 국가고 그 지역이라면 상승한다. 낙수 효과도 있고, 미국에서 잘 되면 멕시코도 잘 될 거고 브라질도 잘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 되면
한국 입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중국이 잘 되면 한국도 잘 될 수 있고 일본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유럽이 잘 되면 뭐 인도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지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상승한다, 발전한다. 예. 그런 것에 건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막 풀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주가가 올라갔기도 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그러니까 기업이 장사를 잘한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똑같은 기업도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수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평균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에서 상승과 하락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대 손해보진 않겠다.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네.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하고 뭐 CSI 3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수 매도했던 그런 기록들은 제가 항상 영상 후반부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매번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항상 상승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악재가 있고 규제가 있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에서 청소년들이 주말에만 1시간만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저녁 때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인식한다고도 하고. 대단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득권층과 독재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없었고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부격차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기득권층들이 생기고 독재자가 만들어지고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건 그런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을 조금 반하고 자본주의의 일부분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 자본주의를 축소하게 되고 공산주의처럼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자본가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든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기 어렵고 특정 업종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공동 부유가 아니라 공동 가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그 꼴을 못 보겠죠. 국민들도 그런 꼴을 못 보겠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본주의의 맛을 봤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의 그런 사유재산을 겪어봤고 내 거가 생겼잖아요. 내 거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내놓기가 쉬울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극소수의 인원들은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중국도 벌써 그 온라인 시장들이 활성화가 됐고 국가의 규제로 인해서 뭐 외국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를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벌써 그만큼 되어 있고 물론 국제 사회와 다르게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로 갈 거라고 봐요. 그걸 보고 아주 길게 긴 흐름을 보는 거죠. 미래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당장 규제가 있고 두려운 게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겁니다. 지구 자체, 인간은 발전하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그리고 발전할 거기 때문에 ETF 투자를 지속해서 할 거고요.
중국 또한 그렇게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ETF 중에 인버스를 갖고 있는 지수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일본, 미국은 인버스가 있습니다. 국내 ETF에도 인버스 ETF가 있어요. 이제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ETF도 있어요. 고버스 아니고요. 그냥 마이너스 1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버스를 매수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중국이 만약에 하락할 것 같다. 그럼 고버스 말고 인버스 그냥 1배, 마이너스 1배 추정하고 있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많은 손실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의 한 방법으로 인버스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하고 네이버 얘기하고 싶었는데, 카카오뱅크하고 네이버도 그러니까 IT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잡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고 대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발전은 끊기지 않을 거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매수하는 데에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종목으로서 보유하고 있진 않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된 기업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업종 ETF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수하고 매도를 추천하거나 그 기업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수 매도 종목입니다. 자, 먼저 매수와 매도 리스트고요. 중요한 건 기아차였죠. 원래는 기아차였는데 기업명을 기아로 변경한 것을 이번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매도를 했고요. 이제 기업은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상승률이 높고 그래서 저 거래 단가 기준으로 해서 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가 안 좋아질 거다라서 이제 매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매매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리스트가 매년 9월 달에 나오는데 그 매년 9월 달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 리스트가 나와요. 그 보유 비중 리스트 상위 50위에서 개별 종목의 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것을 그 종목을 이제 선정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 기업은행이나 한국전력 같이 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그 농우바이오 같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국민연금에서 보유 리스트를 9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위 중에 갖고 있는 리스트를 편입하고 또 그거에 반하는 기업들은 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종목을 제외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편출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단가가 16만 원이 넘어서 뭐 한 종목 매수하면은 뭐 보유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고 매도하면은 갑자기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그거에 맞지 않아서 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는 국민연금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삼천리, 페노션, 현대로템을 매수하였고요. 메리츠화재, 참좋은여행, 아시아나항공, 아프리카TV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3140.51 전주 대비 0.47%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1046.12 전주 대비 0.79%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 18.31%로 전주 대비 0.05%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30.75%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현금 비중은 30%를 유지할 거고요.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넣거든요. 투자 금액을 넣게 되면 30%는 현금 비율로 갖고 있고 70%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할 거고요. 30% 비중은 꾸준히 유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없어요.
근데 악재가 없는 시기가 진짜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중국발 악재라고 생각해서 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근데 전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그래서 기업도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는 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막 그게 옳은 건 아닌데, 중국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될 건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매매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로워지는, 세상을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뉴스가 앞으로는 어떤 뉴스를 변하게 될까 좀 상상도 하게 되고, 정말 이게 금융위기가 돼서 홍콩에 있는 주가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중국 쪽 상황이 안 좋게 돼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될까? 중국과 관련된 인버스 ETF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쉽게, 저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대요.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보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상세 설명란에 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말은 좀 틀리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설명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에 투자 정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하고 싶은 날씨예요. 이제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경각심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백신도 많이 보급돼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진짜 완전히 종식이 되던 아니면 뭐 포스트 코로나가 되던 함께 가는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되던 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고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빨리 그런 날이 와서 바깥으로 여행도 나가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에 좀 구경도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즐겁게 투자하시고요.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